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90대의 고령 여성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니 오히려 짧게 사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은 남녀 모두 75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되기도 전에 간병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내 힘으로 걷고 생활하다 떠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치매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거나 간병인에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노년의 삶을 누구에게도 짐이 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령자 3,000명 이상을 30년간 치료해온 일본의 의사이자 작가인 와다 히데키는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에서 70대 시절의 노력 여하에 따라 늙음의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말년의 젊음을 지속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70세에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고기를 많이 먹고 자주 외출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요양과 간병 없는 노년을 위해 70대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저자의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끝까지 시청하셔서 요양과 간병 없는 100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늙었을 때 사는 방식과 받아들이는 방법에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누리고 싶다면 70세가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늙어가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화의 갈림길에선 70대에 실천해야 할 생활 방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걸까요? 오래 살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삶과 진짜 행복한 삶은 다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고된 운동, 건강에는 좋다지만 맛없는 음식, 여러 가지 약과 좋다는 영양제 먹기에 온 힘을 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일까요? 매일 아침 약 먹고 재미있는 건 다 포기하고 노년의 건강을 위해 지금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여깁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할 일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는 무기력함.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집착만 커집니다. 건강만을 위해 재미와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자꾸 아프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숫자로 늘어난 삶과 정말 살맛 나는 삶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 검사 결과나 약 복용 횟수로 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얼마나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를 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여전히 뭔가 할 일이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든다는 건 쇠퇴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에 잘 준비한다면 80대 이후에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주변에 도움을 주며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낸다면 가능합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진짜 장수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아프고 힘들게 버티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이제 함께 장수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병 치료와 건강 관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의료의 진실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과 의사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작은 증상에도 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열이 살짝 나거나 몸이 아프면 무조건 약부터 찾고 의사의 처방을 의심 없이 따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양의학 중심의 치료 방식이 동양인의 몸에도 잘 맞을지 의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자연 치유력이 뛰어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먹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몸살, 열, 통증,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 억누르기만 합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 서양의학의 표준 처방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특성, 생활 방식, 식습관은 서양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양에서 만든 의학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옷을 입히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입니다.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고 무조건 약을 처방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권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치를 맞추려고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바탕인 내 건강한 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의사의 말씀을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세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몸의 신호를 귀담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의욕이고 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건 활력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끊임없는 병치료가 아니라 건강 유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매일 새로운 도전.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과 의사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건강은 의사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 세 가지 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숫자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두려워해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를 보면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에 속아왔던 것입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낮추라고 하는 혈압, 과연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무조건 약을 처방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도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잉입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모든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욕입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을 얼마나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약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매일 즐겁게 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유명한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이 지역은 놀랍게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일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한 걸까요? 나가노현의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합니다. 농사를 짓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합니다. 이들에게 은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소소하지만 새로운 도전이고 일을 함으로써 사회와 연결됨을 느낍니다.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 자존감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속적으로 일하고 활동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더디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농사, 손재주일, 교육, 지역 사회 봉사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참여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능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면서 스스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현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 취미활동, 봉사, 교육 같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의도식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빈둥거리고 계신가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노년은 치매, 우울증,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이런 생활은 건강을 빨리 나쁘게 만들고 힘을 쏙 빼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교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취미 활동, 봉사, 지역 모임,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무언가를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육량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부터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신적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대비하는 70세의 핵심인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 특별한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북돋우며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는 세로토닌이 풍부해서 쉽게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쳤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오래되면 금방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로토닌도 점점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의욕이 없어지고 쉽게 우울해지며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고기 먹기입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세로토닌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 유지와 동시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만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의 행복 물질은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햇살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외출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 시장 보기, 친구 만나기 등 외출은 세로토닌 분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행복 물질을 분비합니다. 외출하면서 햇빛을 쬐고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세로토닌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기 먹고 햇빛 쬐고 외출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70대에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습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화 속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을 계속할 것.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일, 손자 돌보기, 취미 활동, 봉사 등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세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입니다. 두 번째, 고기를 많이 먹을 것. 단백질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량 유지, 세로토닌 생성,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입니다. 소고기, 생선, 닭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주 외출할 것. 집에만 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 시장 보기, 친구 만나기 등 외출은 세로토닌 분비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풍경을 보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외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고 햇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지금도 노화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소중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소일거리로 자존감을 지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고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여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습관들을 70대에 만들어 두어서 요양과 간병 없이 내 의지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